혹시 이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영화 팬들이 기억하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한 장면으로 자식이 없는 광서제의 뒤를 이어 4살의 황제가 된 푸이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3번의 황제 즉위와 폐위를 거치며 5명의 부인을 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영화 마지막 황제를 통해 재조명되어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청나라의 황족으로 태어나 격동의 삶을 살다가 서민으로 생을 마감한 청나라와 만주국의 통치자이자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첫 번째 즉위, 어린 황제. 푸이는 청나라 11대 황제였던 광서제의 이복 동생인 순친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큰아버지였던 광서제가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자 중국의 4대 악녀로 유명한 서태후는 불과 3살밖에 안 된 순친왕의 아들인 푸이를 다음 황제로 지목하게 되죠. 푸이의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며 중국을 통치하려던 서태후는 당시 이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을 곧 털고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72세의 노령의 나이는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1월 15일 서태후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며 죽이려 했던 광서제가 죽고 난 바로 다음날 신기하게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이후 푸이는 아버지인 순친왕이 섭정을 맡았는데 당시 3살밖에 되지 않았던 푸이가 긴 즉위식을 힘들어하자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달랬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황제가 된 푸이. 하지만 국내외 정세는 그에게 좋지 않게 흘러갔고 푸이의 자금성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11년 10월 11일 푸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중국 우한에서 진시황 이래 2200년 이상 중국을 다스린 천자의 통치가 종말을 구하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이 세워졌다며 청나라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자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된 것인데요. 이에 청나라 왕실은 중국 북양국벌의 수장이었던 위안스카이를 불러 이를 진압하려고 했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오히려 위안스카이는 이를 이용하여 청나라 조정을 장악하고 푸이의 퇴위를 압박하죠. 게다가 당시 태후였던 용류왕후가 위안스카이의 뜻에 동조하면서 결국 선통제 푸이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을 장악하던 중화민국은 갑작스러운 황제의 퇴위로 인해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푸이에게 일정한 생활금을 주고 자금성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황제 애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이름뿐인 황제로 남아 정사를 돕을 필요도 없었고 황제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누렸기 때문에 푸이는 비록 자금성 밖을 나갈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즉위, 12일 천하. 이후 위안스카이는 퇴위하였던 천전한 임금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복벽파 세력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15년 12월 12일 중화민국 대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는 추대 형식을 빌어 중화제국을 선포하면서 홍원 제재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호국전쟁과 같은 전국적인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3달도 채 되지 않아 위안스카이는 홍원 제재를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위안스카이의 빈자리를 놓고 중국 전역의 군벌들이 서로 다투게 되자 푸이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1916년부터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리 위안흥과 국무총리였던 단치루이가 불화를 일으킨 틈을 타 푸이의 황제 복위를 꿈꾸던 중국의 군벌 중 한 명인 장슈는 군사를 이끌고 북경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17년 7월 1일 신의 혁명으로 멸망한 청나라의 부활을 선포하고 당시 12살의 선통제 푸이는 다시 청나라의 황제로 복위하게 되죠. 그러나 중화민국의 국무총리였던 단치루이의 반격으로 단 12일 만인 7월 12일 푸이는 또다시 퇴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춘기에 들어선 푸이는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자금성의 생활에 무기력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 영국인 선생님 레지널드 존스턴을 만나게 되죠. 그는 푸이에게 헨리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고 서양식 신식 문물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푸이는 서양식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고 심지어 영국으로 유학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외국으로 유학을 갈 경우 황실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황실의 어른들은 푸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에게 결혼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푸이는 같은 날 2명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황후 후보 4명의 사진을 놓고 푸이에게 한 명을 선택하게 했는데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지독한 근시였던 푸이였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사진으로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장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몽골족 출신의 원슈라는 여인으로 황실 어른들이 몽골족 출신의 별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여 푸이는 다시 다른 사람인 왈룽의 사진을 고르게 됩니다. 결국 왈룽은 황후로 낙점됐고 원슈는 황제가 한 번 선택했다는 이유로 황비로 봉해지는데 이때 푸이와 왈룽은 17세, 원슈는 13세였죠. 한편 당시 중화민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1924년 9월 퐁이샹은 북경정변을 일으켜 베이징을 점령하며 푸이와 청황씨를 자금성에서 내쫓아버리게 되죠. 그리하여 19살의 푸이는 처음으로 자금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쫓겨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순친왕의 집인 순왕부에서 기거하다가 1925년 2월 25일 텐진의 일본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일본의 도움으로 유학도 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푸이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의 감시는 매우 심했기 때문에 푸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다시 청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각종 파티를 열며 서양 외교관들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으로 이조차도 순조롭지 않았죠. 게다가 사치생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황후 왈룽의 아편 중독과 그녀가 출생한 다른 남자의 아이 문제, 황비였던 몽골족 원슈와의 이혼 등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직위, 만주국의 황제. 그러던 1928년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혁명군에 초항했던 군벌 순대잉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 베이징 동쪽에 위치한 청나라 황릉을 도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푸이는 자신의 조상을 욕보인 사건이라며 매우 크게 화를 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관동군의 급진파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를 병참기지로 만들고 중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성 인근 유타오우에서 철로를 폭파시키는 자작극을 행한 후 이를 중국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 동북군이 주둔한 북제영을 공격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주사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회로 일본은 만주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의지로 푸이를 앞세워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려고 하고 이러한 기류를 포착한 중화민국의 장제스는 이를 막기 위해 푸이에게 황제의 품위에 맞는 지원금과 함께 다시 자금성에서 살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화민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푸이는 이를 거절하고 텐진사변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틈을 타 일본군 특무기관장 도이하라 겐지의 도움으로 텐진을 떠나 일본에 합류하게 되죠. 결국 1932년 3월 1일 일본군은 중국 장춘에 만주국을 세우고 26살이었던 푸이는 인생 세 번째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즉위식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 의하면 한나라의 황제가 즉위한다기보다는 작은 공장 설립식 같다고 증언할 만큼 황제의 즉위식은 초라했죠.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워진 나라였기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만주국의 병력과 물자까지 차출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45년 8월 9일 소련의 만주 침공으로 인해 만주에 거주하던 일본군은 대피하게 되고 소련군의 진격으로 푸이 또한 체포되어 만주국은 힘없이 무너지게 되죠. 이후 만주는 소련군과 중국 국민당을 거쳐 1949년 최종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됩니다. 스물탱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포 후 푸이는 시베리아 전쟁 포로 수용소에 보내져 약 5년간 전쟁 포로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중국 정부는 전쟁 포로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1950년 푸이는 거물급 정치 인사들과 함께 5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또다시 전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사회주의 재교육을 거의 10년간 받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받아 북경으로 오게 된 푸이는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베이징 식물원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1962년 중국 정부의 소개로 황저우 출신 간호사인 리수셴과 결혼하기도 하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고위급 관리가 되는 등 젊은 시절에 비해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1967년 10월 17일 지병으로 62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청나라 황실에 들어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
그에 대해서 무능하다, 불쌍하다 라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역사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